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가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가의 추석 명절이 농경사회의 유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계화와 자본주의 물결이 도도하게 한반도를 덮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한가위 추석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평가는 조금도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어려움에 처한 고향의 현황을 살펴보고 고향이 앞으로 나가야 할, 그려내야 할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충청남도 청양군 군정을 주민과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군수와 함께 청양의 현황, 청양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같이 나누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나오신 분은 자기소개를 먼저 하시는 건데 인사말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청양군수 김돈곤입니다.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청양군의 또 정책에 대해서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양군정이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작지만 강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관심과 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명절 밑이라 특히 더 바쁘실 텐데 예.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예.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농촌이 아주 어려움과 직면하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군민과 함께 노력하는 대표적인 군수이시다라는 이런 평가를 이제 저희가 듣고 있어서 어렵지만 모시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군수께서는 도정 전번에 걸쳐서 기획하고 정책을 만드시고 또 때로는 관찰도 하시는 이런 업무를 아주 오래 보셨잖아요. 예. 예. 그 제가 알기로 충남도에 뭐 몇 개의 그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기획 전문가 그룹에 속하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되게 이제 우리 도청에서는 주로 이제 무슨 통 그래요. 예를 들어 기획통, 인사통, 뭐 회계통, 뭐 이제 되게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저는 구태에 불른다면 기획통으로 이렇게 불릴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획계 차석, 또 기획계장, 기획관까지 했고 또 사업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주로 과 또는 국의 총괄 업무를 거의 기획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저를 뭐 통 이렇게 구분한다면 기획통 이렇게 저를 좀 불리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전문성과 역량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고 얼마 전에 그 엄청난 호우 피해가 청양도 예외 없이 오히려 더 가혹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피해 규모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어느 정도 극복이 좀 되셨어요? 뭐 7월 13, 14, 15일 그때가 비가 제일 많이 왔어요. 그때 평균 강연량이 아마 한 460mm, 청남 장평이 제일 많이 왔는데 한 560mm가 넘게 왔거든요. 아마 그 바람에 이 금강의 물이 그러니까 대청 때문에 되는 금강 물이 뭐 일시에 많이 방류가 됐고 또 만조 수위하고 겹쳐서 그 제방이 유실되는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한 300헥타 정도가 물에 잠기고 뭐 피해가 엄청 났었죠. 굉장히 피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그래도 군 부대 병력을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뭐 거의 응급복구는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이제
우리 농민들도 평상심을 찾고 지금 열심히 또 재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그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루에 또 이틀에 걸쳐서 뭐 500몇 미리 네. 온다는 것은 이건 기록적인 아마 그 기상 관측을 한 이후 유례없는 대기록일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그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말 피해가 많이 있어요. 아까 이제 300헥타 농경지가 장기 그런 피했었지만 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한 400여 민 이재민도 발생을 했고 우리 공공시설, 사유시설 합해서 한 7,300여 건에 한 380억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로 피해가 뭐 가옥 침수 이런 것도 했지만 이 청남 장평지구가 시설 원예 단지거든요. 비닐하우스가 뭐 굉장히 많은데 그 비닐하우스가 다 물에 잠기고 또 유실되고 뭐 또 그 중에는 또 축사도 또 여러 동 있었어요. 그 축사가 물에 잠겨서 이 가축 피해도 심했습니다. 돼지가 한 1000여 두가 폐사가 됐고 소도 한 150두 정도가 이거 폐사가 되는 그런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영농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이제 군수께서 수해 현장에서 수재민들과 함께 복구에 땀 흘리는 모습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접했어요. 그 청양이 많이 비추더라고요. 피해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컸죠. 예, 우리가. 근데 이제 그 특별 재난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발빠르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7월 15일 날 저희들이 11시 한 40분경에 제방 유실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7월 16일 날 저희들 호우 대책 본부를 현장에서 설치를 했고요. 또 뭐 양당 대표님 있을 때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바로 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그래도 좀 저희들이 큰 힘을 얻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이 공공시설 복구비는 국비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 농약대 또는 대파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뭐 총리님도 오시고 부총리 오시고 행자부 장관 오시고 또 중앙회장 뭐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한결같이 건의한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농약대 대파대 둘 중에 하나다. 또 이제 보험인데 보험도 모든 농민들이 다 보험이 되는 게 아니라 한 70% 정도가 보험을 들었어요. 70% 정도 농민들이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 피해 사정률이 예를 들어 농민들 피해보험자인 농민들 입장에서 피해 사정을 해줬냐 그동안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보험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덜 주려고 했지. 제가 농협중앙회장님한테도 이 피해 사정률을 좀 높여다고 그거를 건의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총리님을 비롯해서 많은 정부의 중앙부처의 장관님들하고 같이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농약대, 대파대 그리고 보험 한다 하더라도 한 40% 농민한테 들어오면 40% 내외에 실제 손해액에 비하면 40%뿐이 안 된다. 그거는 영농비 사실은 초기 비용밖에 안 된다. 1년 농사인데. C값 정도뿐이 안 되는 거네요. 예, C값하고 이제 그 경운 작업하고 뭐 이런 기초 작업하는 게 그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정부에서 좀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하우스가 쭉 있으면 그 관리동이 있어요. 관리동이. 그 관리동에 농기계를 비롯해서 각종 기자재들이 다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거기에 있던 각종 기자재 농기계들이 침수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이라든지 또 보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작년에 우리가 두 번째거든요. 그게 두 번 피해를 봤는데 이거 농민들 보상 안 해주면 정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라는 건의를 드렸어요. 다행스럽게도 피해 보상 관련해서는 우리 그 농약대 대파대가 100%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건의됐던 관리사에 있던 농기계 각종 기재에 대한 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전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연재해 대책법이 1967년도에 제정됐어요. 근데 그 67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그런 보상 기준이 농약대 대파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60년 동안 농약대 대파 때만 지원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농약대 대파 때가 배로 인상되고 각종 농계 기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위로금, 재난지원금 이게 또 이렇게 지원이 돼서 굉장히 좀 전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100% 보상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관련해서 도하고 많은 협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 100%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럼 보험을 들은 농가와 들지 않은 농가 이 차등을 대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얼마의 차등을 넣을 거냐 이 문제를 갖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보험을 들은 농가는 100%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120%까지 해주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 이 하우스나 이 시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말씀 도중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수확기 이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수확을 가정해서 그로부터 피해액을 산출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초기 영농 비용을 40%를 봅니다. 예. 예를 들어 씨앗을 파종을 했다. 예. 그게 한 40%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오늘 수확을 한다. 그런 게 100% 아니겠어요? 예. 그럼 그 기간을 3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40%, 뭐 60%, 100% 이렇게 3등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실질적인 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그런 안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고 그 농작물에 대한 그렇게 예.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설 있잖아요. 그 하우스. 예. 하우스도 이제 보험을 들은 농가가 있고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보통 그 PVC 파이프의 그 두께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보통 뭐 32T 기준을 했다. 그럼 이게 좀 평균 기준치거든요. 예. 요 기준으로 보험을 들었으면 100% 인정을 해주고 예. 또 이보다 좀 약하게 들은 게 있어요. 그러면 90%, 또 보험을 들지 않은 농가는 70% 이렇게 해서 시설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험을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보험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뭐 한 동에 1,000만 원이다. 예. 그런데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농약대 대파 때, 예. 그다음에 뭐 보험금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뭐 8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면 갭이 생기잖아요. 예. 그거를 도비와 군비를 투입을 해서 보전을 해주는 그게 이제 소득 보전금이죠. 예. 피해 소득 보전금인데 그렇게 해서 거의 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애쓰셨네요. 예. 애쓰셨는데 이런 것이 뭐 발로 뛰는 군수, 예. 현장 중시하는 군수니까 뭐 기획만 한다고 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실제 피해를 입었던 수재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뭐 흡족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처음에는 걱정을 좀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러셨죠. 그렇게 보상된 예가 없었거든요. 다 작년 같은 것도 우리가 똑같이 특별재난제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뭐 농작물에 대한 농약대 대파 때 정도의 보상이었지 그 이상의 보상도 없었고 또 특히 이 농기계 또 농기자재 또 시설 하우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번에 뭐 획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거 잘 알잖아요. 작년하고도 예. 비교가 되니까. 그렇겠죠. 농민들은 그래도 굉장히 좀 만족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예. 물론 뭐 전체 피해액에 대해서 뭐 100% 만족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대체적으로 그에 대한 뭐 크게 뭐 불만이 있거나 그렇진 않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이거 어떻게 보면 돌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청양 같은 경우도 뭐 생활 인구가 됐든 관계 인구가 됐든 귀농 귀촌에 대해서 네. 많은 유인책도 쓰고 네. 장려책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청년도 있을 테고 나이 드신 장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번 수해 피해를 입고 나서 예. 그 농촌에 정착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걱정도 있는데 그분들도 대개는 이제 우리가 보상이 어느 정도 피해에게 거의 가깝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꿈과 희망이 좀 사라졌을까봐. 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셔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만족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그렇죠. 좋은 방법이고 이게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이나 그 재난 대비한 이런 그 사업도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방등을 더 지금 이제 높인다든지. 아니 이제 제방이 좀 옛날에 한 50년 전에 이게 축조가 된 제방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렇게 그냥 주변에 있는 흙을 모아서 제방을 그냥 만들어서 설계 기준도 좀 약할 거예요. 강우량 측정 같은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좀 안전 진단을 좀 해서 좀 약한 부분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기능 보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뭐 금년 같은 그 이상의 비가 온다 하더라도 제방이 뭐 유실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좀 그 준비를 좀 하고 중요하죠. 있습니다. 예, 예, 중요한데 하고 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테고 예.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시겠네요. 이번에 우리가 한 3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어요. 제방 그러셨어요? 보강 관련해서는 그렇게 했고 이제 이번에 또 건의했던 것이 제가 뭐냐면 이 중앙 배수로가 있거든요. 이 배수로가 청남 지구에 있고 장평 지구로 구분이 되는데 이 배수로가 토사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또 그 위에 있던 그 오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바람에 그 양수의 기능을 그 제전기가 이제 그 위에 부유물들을 이렇게 올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 기능을. 그래서 지금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 배수를 좀 정비를 하고 정비를 한다면 뭐 거기에 어떤 부유물들이 내려오거나 이런 일은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우리 수문이 지금 되게 일반 그냥 모터인데 그 모터를 수중 모터로 다 교체하는 작업을 좀 할 겁니다. 한 200억 정도 또 그것도 별도로 또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물론 2027년까지 그 사업이 완공이 되겠지만 물론 그 예를 들어서 수중 모터 같은 거는 내년도까지 다 시설이 되고 아마 2026년, 27년까지 배수로가 완공이 된다면 웬만한 뭐 큰 피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저희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면서도 기획통이다 뭐 이런 기획 전문가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남도에서 오래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7년여 근무 중에 거의 한 30년을 통해서 근무를 했죠. 그럼 이제 도정 전반에 걸쳐서 예. 이해와 관심, 그다음에 다양한 그 문제 극복 방안 뭐 이런 것까지도 고민하는 게 기획의 주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예산 작업도 같이 동시에 하셔야 되는 게 기획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감사와 평가도 또 따르는 거고 그 기획의 범주가 상당히 넓고 광범위하다고만요, 깊고 그래서 이런 예산 문제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혹시 지방자치의 당색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당이 지사하고의 그 소속 정당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데서 그 어떤 이견이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없으세요? 뭐 지금 우리 김태현 지사님하고 저하고 좀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뭐 그런 부분은 뭐 전혀 없고 문제는 이런 거든. 전 같으면은 예산의 배분 방식이 탑다운이거든요. 중앙에서 계획을 해서 지방에 내려주는 방식이 이제 주로 많이 있는데 지금의 예산 배분 방식은 그보다는 자치단체들 간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거기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모사업, 경쟁을 공모사업.
그럼 아이디어 경쟁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게 아이디어 따지면. 경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충실하게 잘 만들어서 페이퍼로 예, 좀 만드느냐. 지역에 맞는 그런 그 사업 구상, 시책 구상을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쪽에서 또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공 사례도 예,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민선 7기부터는 지금 5년 제가 군정을 맡고 예, 있잖아요. 예. 그동안에 한 200여 건에 한 4천억이 넘는 예산 구부사업만 통해서 확보를 했어요. 아마 그 청양군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우리가 1년 예산이 한 5,700억, 800억. 고정비나 급여 이런 거 빼고 나면 쓰실 수 있는 실제 돈은 사업 예산은 글쎄 한 2천여억 건 되겠죠. 그럼 거의 한 2년치 예산을 공무로 확보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이제 아마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한 5년간 공무 사업을 통해서 4천억 예산을 확보한 자치단체는 저는 없을 거로 보거든요. 아마 그참 우리가 대단하시네. 3만 인구의 자그마한 자치단체지만 예.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각 그 예산들이 각 분야별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참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2년, 3년 후에는 청양이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아마 우리 군민들이 또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청양이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기초 지자체들이 대도시권을 제외하고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경제 활동, 사회적 활동의 핵심적인 요소가 인구인데 예. 청양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청양군을 가보면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그 거기 전자 예, 모니터. 모니터가 예. 떠 있더라고요. 예, 오늘 인구가 몇 명이다. 예. 그래서 저도 갈 때마다 청양 참 심각하구나. 예. 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외부인으로 볼 때는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관계 인구 포함해서 인구 문제에 대한 뭐 관심 순위가 0순위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1967년 예. 그 한때는 한 11만 6,700명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인구가 이제 그 이후로 정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서 지금은 이제 3만 명을 간신히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청양이 전통적인 농업 지역이고 또 고령화율이 굉장히 심합니다. 고령화율이 한 38% 돼요. 이게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82명, 돌아가신 분은 520명이에요. 참 소중한 자원이네요. 예, 그 자원 감소의 비율은 이제 고령화율이 높기 때문에 예. 갈수록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청양이 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인구 증가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인구 5만의 자독도시를 기반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공약을. 그것도 공약이시기도 하죠. 예, 공약인데 저는 인구 증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에 많은 분야가 있는데 어떤 몇 개 분야만이 변한다고 해서 그게 지역이 변하고 인구가 늘겠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모든 행정의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을 할 때 지역의 인구도 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첫째가 일자리고 두 번째는 주택난이에요. 주택난 어떻게 해서 청양도 주택난이 주거 있습니다. 안정. 예. 세 번째는 이제 뭐 복지, 문화, 그다음에 의료, 교육 뭐 이런 거를 또 들을 수가 있는데 일자리와 주거가 최우선이다. 예, 우리가 일자리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민선 7기에 3개의 도단의 기관을 새롭게 설립을 하거든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탄소 중립 교육원, 그다음에 학산 건강 정진 체험관 이렇게 3개 있는데 이 모두 3개를 다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다 시군하고 이제 경정해서 가져온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을 맡고 이제 내년쯤에서는 보상이 들어갈 건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한 2,700명 정도 인구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골프장 27홀 정도 연말 안에 아마 착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파크 골프장 전국 최대 10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인구 증가에 거기에 상당히 뭐 기여를 할 거다. 본부라든지 뭐 운영진들이 클리 이주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예, 있대요. 파크 본부가 예전하고 연수원을 거기다 질 아.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택난인데 저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그 파크 골프가 예. 청양하고 뭐 제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한다면 큰 관계가 없으시잖아요, 연고가. 그럼 어떻게 그 중앙 본부를 유치하는 그런 거대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이게 이제 파크 골프 그 협회가 있어요. 중앙 예, 예. 협회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기획을 한 거죠. 예. 우리가 108홀 규모의 파크 고정을 좀 조성을 해야 되겠는데 기왕이면 중부권이 더 좋겠다. 예, 그럼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예. 그럼 어디에 걸 거냐 했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부봉광산 자리가 폐광 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도로 도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지 매입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또 넓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현장을 와서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난이거든. 주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182세대 이렇게 했고 또 임대주택을 지금 120세대를 분양을 했어요. 지금 이제 연말 아마 입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180세대, 정산에 100세대, 280세대 이제 임대 아파트 계획이 돼 있고 또 금성백주에서 182세대의 민간 아파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 분양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늦췄는데 아마 10월이나 11월쯤은 착공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분양은 연말에 할지 아니면 뭐 내년 초에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단은 착공을 해서 건립을 하는 거로 182세대. 그렇게 되면 주택난도 많이 완화가 될 거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젊은 기능 귀촌인들이 그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빈집 공가를 한 5채씩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젊은 청년 농들한테 저리로 싸게 임대해주는 그런 정책을 좀 펴고 있고 다양하게 이제 주택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한 2년, 3년 후부터는 주택난도 크게 해소가 될 거로 보고 있고 정규 여건 조성이나 고용 창출에 있어서 종합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실현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외에 이제 건강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 의료원의 기능을 이제 대폭 보강을 했죠. 전문의를 5분 모시고 또 장비 새롭게 하고. 이게 일종의 군에서 채용한 의사 그렇죠. 전문가. 그 동안에는 이 공중보건 군 복무 대신에 그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문의를 확보할 수도 없었고 또 아무래도 그 전문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이 여러 가지 군민들이 굉장히 좀 불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내과 둘, 정신과 또 산부인과, 정신과 이렇게 5분의 전문의를 채용을 하고 우리가 작년에 한 2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의료 장비를 또 최신형으로 많이 바꿨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을 못했습니다. 그 건강검진도 하고 지금 혈액검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료원이 전체 대한민국에 262개라고 그래요. 충청남도 15개고. 공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 수검률을 평가를 하면은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는 15등, 만년 꼴찌죠. 그 다음에 262개 전국의 의료원 중에서 한 250등 정도 이렇게. 252개 의료원 중에 250등. 거의 하위에 있었는데 이번엔 충청남도에서 지들이 1위를 했고 전교에서 3위를 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인데 저희들이 수도권과 우리 그 지방과의 어떤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탑 클래스라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매년 10년씩 투입해서 1년에 10년씩 투입해서 10년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이제
서울에 있는 유명 강사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멘토 멘티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그 학습을 하고 또 피드백 시키는 뭐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문화 복지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좀 국민들의 문화 향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제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잘 한다면 전 도시와 우리 그 지방, 우리 특히 시골 지역인 우리 청양과의 격차가 그렇게 좀 많이 줄어들 거를 좀 보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군정의 최대 목표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군정 추진의 핵심 동력이 되기도 하고 인구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아주 중요성이 있는데 이제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있고 뭐 이제 군수님도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조금 중광역화, 대광역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과 기능을 서로 분담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청양과 부여와 홍성과 청양 정도를 하나로 묶는 뭐 생활권이라든지 교육권이라든지 문화권 뭐 이런 구상도 좀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 우리 시군 기초산업단위에서 물론 걱정을 하지만 정책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긴 하네요. 정부에서 뭐 행정의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치사의 그 광역화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중앙에서 국민들 합의에 어떻게 의해서 따지면 해야 이제 되지 메가시티하고는 조금 하위 개념일 수가 있죠. 오히려 밀접한 그렇죠. 생활권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기능상 연대하는 그런 그거는 제대로 약간 기능상으로 뭐 예를 들어 그 공주 부여 청양의 한 생활권으로 보고 저희들이 서로 생활권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관광할 때 그 입장료를 뭐 똑같이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협업 체계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이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접근성이나 이동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그 지역과 주변에 있는 거점 도시 간의 연계, 또 지역 간의 그 연결,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도로망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데 청양을 이렇게 가보면 아직도 교통 기반 시설에 대한 그 수요가 조금 더 확장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도 우리 고속도로가 이제 또 통과하고 있고 또 국도가 또 4차선으로 확장이 돼서 접근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고요. 많이 좋아졌죠, 과거에. 특히 이제 내년도에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년 준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 청양읍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 2, 3분 거리 내에 그 톨게이트가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또 수도권에서 평택에서부터 익산까지거든요. 그 기대가 되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철도도 지금 청양에 지나가는 그 서산에서 이게 그 청양을 내륙간 고속도로가 그거까지 철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이 지금 이제 청양의 역사를 그 위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언제쯤 아직 실현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그 관련해서 도에서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중앙부 쪽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요즘 오랜 동안 충남 도정 전반에 걸쳐서 두루두루 관심과 지혜를 모아내야 하는 그런 기획통으로 근무를 하셔서 또 이제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청양이라고 하는 데가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다. 이거 뭐 당연한 말씀인데 이제 그런 발상을
극복하거나 뛰어넘는 또 다른 발상 같은 뭐 기획통다운 아이디어는 좀 없으세요?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행정 전반이 균형 있게 성장을 예. 해야 뭐 인구도 증가되고 그렇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죠. 이제 저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인구 3만이 조그마한 농촌 지역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중앙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선도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냐. 평소에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런 주문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그게 많은 이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 문제 관련해서는 그 후드 플랜을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후드 플랜은 중소 영세농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의 60%가 뭐 중소 영세농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면 대티 탄정리에 먹거리 종합타운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가공센터, 물류센터, 반가공센터, 또 그 안정성 분석센터, 홍보관, 그다음에 친환경, 또 산채, 구기자 이렇게 해서 전처리 시설이 지금 8개 시설이 지금 거기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스톱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 중소 영생들이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수거해서 거기에서 이제 포장도 하고 또 가공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걸 어디다 파느냐? 우리가 대전 학화동에 로컬푸드 매장을 그렇죠. 예, 가지고 그거, 있어요. 예. 예, 그게 그게 그 사업의 일환이구만요. 예, 중심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이제 공공급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로당 70곳에 그 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또 식당 한 100여 곳에 우리 체양 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학교급식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우선 뭐 로컬도 매장도 있지만 화학연구원, 철도청 이런 데 우리 체양군 농산물을 식재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전체로 한 것이 아마 한 2년 반 이 정도인데 200억이 넘는 농산물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그런 일들을 누가 할 거냐 행정에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중간 지원 조직인 지역 활성화 재단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해서 거기서 이제 포장하고 가공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안전성 분석센터를 했어요. 거기에서 유통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0여 가지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예, 청양군 예, 농산물은. 그래서 거기에 통과된 농산물은 또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인증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경주가 이제 모델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물론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청년정책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전국에서 한 240여 차례 저희들이 이렇게 벤치마킹 하러 오고 있거든요. 뭔가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9년도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선도지자체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2018년도에 우리가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을 선도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 두 사업을 융복하면서 가는데 2019년도에 고령자 복지주택 전국에 11개 자치단체가 동시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뭐 다른 지역과 저희들이 좀 차별화를 했어요. 어떻게 차별했냐면 우리가 군비 76억을 투입을 해서 1층, 2층을 군에서 물론 뭐 건물은 LH에 줬지만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해서 그게 어떤 공간이냐면 노인 통합 돌봄과 관련된 우리 그 팀이 행정의 기관이 거기에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단체들이 거기에 입주를 합니다. 그다음에 의사, 간호사 배치하고 그다음에 체력 단련실, 그다음에 식당, 카페, 그다음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실. 일종의 노인 종합복지관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입주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특이한 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시골에 이제 혼자 또는 두 분이 사시다가 장기간 입원했다 집에 오면은 정말 썰렁하잖아요. 그럼요.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임시 우리 고령자 복지대 거처를 하면서 몸 마음도 이렇게 좀 추스리시고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두고 일종의 있는데
충격을 완화한다든지 예, 이런 예. 이게 아마 그런 시도를 하시고 계시네요. 예, 근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래 국토부 사실은 7월에 국토부 장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오셔서 청양에서 저하고 같이 협약을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앞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은 우리 청양같이 짓겠다. 그러네요. 모델이네요. 예, 예, 그렇게 좋은 협약을 모델.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정상 이제 그 장관님들 못 오셔서 그걸 좀 못 오고 있는데 여튼 이 고령자 복지주택도 전국에 우리가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전국에 표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푸드 플랜, 고령자 복지주택, 또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청년 정책, 또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을 배우러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업적일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군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와 성원을 받느냐. 이제 평소에 군민들하고의 만남의 자리는 자주 가지세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죠. 거의 뭐 일상이 그러실 그렇지, 거라고 일상이라고 짐작은 봐야 됩니다만. 되죠. 예, 예. 막 자주 뵙고 예. 또 말씀도 많이 나누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예. 또 주민들과의 대면 접촉이 있어야 그것도 긴밀하게 뭐 불만도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그 군민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지금은 누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시대가 행정을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군민들도 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하고 또 잘못되면 지적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군민들 행정 참여라는 게 뭐냐, 뭐 우연에 참고하고 이게 아니라 각각의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군민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문화센터를 짓는다. 그럼 가족문화센터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럼 학부모들, 뭐 학생들, 그 주변에 그 관련된 분들을 다 오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때부터 조정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들의 행정의 참여율도 높고 또 만족도도 굉장히 더 높다고 그분들의 목소리, 그분들의 요구 사항을 다 담는 즉시 반영을 하시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운영이나 유지 관리에도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예. 목소리를 계속 들으시니까 예. 그게 이제 환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받아서.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기획의 모든 과정을 행정 현장에 주민 참여. 접목시키는 거네요. 예, 예. 주민 참여형으로 가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예, 되니까 예. 참여율이 높은 거고. 그렇죠. 이제 평소에 그런 면에서 주민들하고는 소통과 공감 뭐 이런 부분은 점수를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면에서 주민들하고 좀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렇겠죠. 뭐 어떻게 100%야 다 하겠어요. 예, 근데 예. 대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개인 관계도 그렇지만 특히 군민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뭐냐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예. 내가 진심을 다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군민들이 그거를 좀 다 아시거든요,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게 정말 진정한 소통이 되는 것이지 뭐 그게 바탕이 안 되면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군민을 원래 찾아요. 고향이 청양 아니셔요? 예, 청양 비봉이죠. 아, 그러시죠. 그 이제 청양의 바람, 청양의 물로 태어나신 분 아니에요. 예. 사실 따지면 예. 뭐 부모님이 이제 태어나게 해주셨겠지만 청양에 대한 그 인연이 이런 이제 지방 정부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인연을 맺었는데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또 더 다른 뭐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노후에도 청양하고의 인연은 저버리지 않겠다. 뭐 이런 뭐 각오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그렇죠.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는 뭐 저는 그래요. 이제 물론 제가 고향을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예, 도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있는 기간도 많이 있었지만 지역에 대한 우리 고향에 대한 애정은 늘 가지고 있었던 거고 예. 특히 제가 또 군수라는 직책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고향에 대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착과 열정 이건 누구한테 별로 지고 싶지 않고요. 제가 군정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지역에 머물면서 국민들과 함께 또 이렇게 소통하고 잘 지내려고 합니다. 이제 평소에 아까 이제 군정 운영의 소신과 철학 이걸 이제 거의 뭐 시간이 돼서 마무리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군정 운영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어떻게 보면 오랜 도정 경험으로 네. 다져진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군정과 도정을 이렇게 비교한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다르긴 하죠. 이제 네. 그 영역 면에서 범위 면에서는 좀 다르긴 한데 사실은 도정에서 각 분야별로 이 성과를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군정 기초단체는 내가 군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군민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분야별로 성과가 확확 달라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보람도 있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개인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도에서 갈고 닦은 기획 역량 네. 이것이 군정의 책임자가 됨으로써 실천담을 해보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큰 도움이 되죠. 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행정이라는 게 어떤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 균형 있게 성장해도 또 분야별로 서로 협력 체계를 어떻게 잘 갖고 갈 거냐. 그래야 시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과 실무에 합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긴 하죠. 그래서 앞으로 청양군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청양 군민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선진 행정을 구현한다고 하면 이게 충남도의 모델 케이스가 될 테고 또 대한민국의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농촌 지자체의 어떤 메시지나 울림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서 다른 분들이 공부하러 오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는 자체가 좀 크게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나는 앞으로 청양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저희는 항상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출향인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청양인으로서 전혀 부끄러움 없이 어디 가든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청양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제 민선 7기 동안은 이제 아까 공모 사업이랑 등등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민선 7기가 씨앗을 뿌리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는 지금은 이제 가꾸고 수확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8기는 그렇게 될 거로 보고 있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군민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군민들과 함께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책을 선도하는 분야별로 그런 자치단체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 신현식의 토론에서는 어려워지고 있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농촌 지자체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러나 모두 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이미 또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충남 청양 군수와 함께 충남 청양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관심 갖는 그런 자리 마련했습니다. 이제 농촌 문제는 특정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이고 극복해야 될 해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민족명절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애정이 여러분들의 뿌리이기도 한
농촌 공동체에 모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신천시계 20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